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애플의 가을 발표회가 드디어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회는 1차 발표회입니다. 2차 발표회는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어제 발표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회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보통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1시간밖에 안 됐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의도적으로 애플이 발표회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발표회를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할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혹자들은 부품의 문제다, 성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지만 어제 발표회를 보고 나서 느꼈던 건 애플이 의도적으로 나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을 발표회는 주인공이 무조건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이폰도 메인이지만 사실 얘보다 더 주목을 받아야 할 제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는 스티븐 잡스가 2011년에 처음 공개를 했죠. 그리고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자,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기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주목을 받아야 하기에 아이폰의 공개를 뒤로 늦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도 1시간밖에 안 된 것이죠.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어쨌든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를 핵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워치 6세대를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6세대, 보급형 애플워치인 애플워치 SE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제품이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이 중에서 어떤 걸 구입하는 게 좋지?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제가 그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4개를 다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2개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아마도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 때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공개는 됐지만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빠졌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가 공개됐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에어와 미니는 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미니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미니는 사실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 스펙은 에어와 비슷하죠. 그리고 가격은 아이패드 시리즈와 비슷해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인데 이게 왜 계속 존재해야 되지? 그냥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10주년 아이패드를 공개할 때 애플이 미니를 빼버렸어요. 앞으로 미니가 그냥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애플워치 6세대를 시작으로 이번 발표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6세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헬스케어 기능의 추가입니다. 그리고 이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단어는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의 추가입니다. 혈중산소 포화도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몰라요. 혈중산소 포화도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거든요. 그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95에서 10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90% 이하면 저산소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의 두뇌나 기타 여러 가지 폐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일반인들이 측정하기는 힘들죠.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데 애플은 이 기능을 애플워치 6세대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6세대는 시계 뒷면에 있는 4개의 포토다이오드, 그리고 적외선, 적색 등 이렇게 4개의 발광 다이오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혈액의 반사광을 측정한 뒤에 혈액 색깔을 근거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5초 만에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워치를 활용해서 혈중산소 포화도를 향후 앱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식과 신부전 증상의 관리 및 통제 방안을 포함해서 독감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초기 증상 체크도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고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장착해서 등산, 하이킹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됐고요. S6 칩이 탑재돼서 전작보다 속도가 약 20%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가격은 53만 9천 원부터입니다. 직구를 좀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통신사 요금제에 묶여있는 그런 요금제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애플워치 SE라고 하는 보급형 스마트워치도 공개됐죠. 이 제품은 애플워치 6세대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칩셋이 이전 모델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35만 9천 원부터 시작하는데 굳이 애플워치 6세대가 좀 비싸다 싶으시면 애플워치 SE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발표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패드 시리즈입니다. 팀쿡이 10주년 아이패드를 기념한다고 한 만큼 이번 아이패드는 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 공개된 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8세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진짜 주인공은 어떤 걸까요? 물론 둘 다 주인공이지만 저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진짜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는 준주연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이번에 스펙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왜 출시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스펙이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P가 애플 디바이스 중 최초로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A14는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되는 그런 AP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아이폰 12 시리즈가 공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먼저 탑재하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애플이 왜 아이폰 12 시리즈의 공개를 뒤로 미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만큼은 아이폰도 중요하지만 아이패드 시리즈가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스펙의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스펙이 좋아요. 원래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보급형 아이패드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스펙을 보면 아니야 보급형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의 판매를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디자인 자체가 아이패드 프로처럼 홈 버튼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베젤 또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측면에는 각진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그냥 보면 아이패드 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은 전작보다 중앙 처리 장치 성능이 40%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성능도 30% 향상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같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보다 CPU 성능이 3배 더 빠르고 그래픽 성능은 2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전작보다 2배 빨라진 초당 최대 11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16코어 뉴럴 엔진도 탑재해서 머신러닝 역량도 훨씬 더 향상되었다고 하죠.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통해서 4K 동영상 편집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이미지 편집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요. 훨씬 고사양과 고화질의 게임도 전혀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화면 크기는 10.9인치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11인치 제품이 있죠. 베젤이 똑같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가 0.1인치 차이예요. 이 정도면 진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판매를 그냥 포기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홈 버튼이 빠졌죠. 그리고 홈 버튼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고 터치 아이디를 잠금 버튼에 적용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잖아요. 페이스 아이디, 자 현재로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외부에서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터치 아이디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C 단자를 채택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후면 카메라가 듀얼이 아니라 싱글이죠. 1200만화소 싱글이고 전면 카메라는 700만화소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자 프로를 구입한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물론 라이더 스캐너가 있지만 그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요. 64기가 모델이 기본인데 가격이 77만 9천 원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가 99만 9천 원이라는 걸 보면 자 20만 원 정도 저렴하잖아요. 어떤 걸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선택 사항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진짜 메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8세대도 사실 주인공이긴 해요. 물론 워낙 그런 스펙 차이가 커서 메인을 아이패드 에어 4세대라고 했고 아이패드 8세대는 준주연 이렇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8세대는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 원래 무기였는데 이번에는 스펙도 상당히 좋아요. 가장 중요한 AP가 A12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죠. 전작인 7세대가 A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A11이 아니고 A12가 탑재됐어요. 실제로 전작보다 CPU 성능이 40% 향상됐고요. 그리고 그래픽 성능 또한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하죠. 10.2인치 디스플레이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펜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글씨까지 인식할 정도로 기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2기가 와이파이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이 44만 9천원이에요. A12 이 바이오닉 칩셋이 어디에 탑재된지 아시나요? 원래는 이 AP가 아이패드 미니 5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에 탑재됐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아이패드 8세대 정말 제대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걸 구입하시든 자유지만 이번에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메리트가 크고 아이패드 8세대도 메리트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애플워치, 아이패드 어떤 걸 구입하는 게 좋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애플워치가 6세대와 SE가 공개되는데 6세대와 SE의 차이가 뭘까요? 헬스케어죠. 따라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애플워치 6세대 아니야 나는 그냥 기존에 있던 그냥 심박수 측정 이런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한다 그러면 SE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격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8세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죠.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입니다. 10.9인치에 11인치, 자 0.1인치 차이인데 패널은 아이패드 프로가 더 좋아요. 아시겠지만 120Hz까지 적용됐잖아요. 그리고 패널 자체가 더 좋습니다. 슈퍼 XDR,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였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죠. 카메라가 후면 듀얼에 라이더 스캐너가 탑재됐고 얘는 싱글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인데 버튼이 사라지고 잠금 버튼에 탑재된 거 그 정도? 나머지는 딱히 없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가격이 역시 2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답 나왔죠? 무조건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좋은데 이번에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아이패드 4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렇고 아이패드 8세대 그렇고 너무 스펙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8세대 둘 다 구입할 예정인데 자, 이미 아이패드 8세대는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배송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직 공개 일정이 아직 출시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10월에 출시가 되면 직구로 구입할지 아니면 상황 봐서 그냥 국내 모델을 구입할지 결정을 할 거예요. 어쨌든 둘 다 구입할 거고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비교해 드릴 거고 아이패드 8세대와 아이패드 7세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갤럭시 탭 S7과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갤탭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지 봐야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실하게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